안녕하세요. 최선화학원 영통캠퍼스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교육의 중심 대치동에서 다년간 고3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외 상위권 대학까지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였지만 또 그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도 지켜봤습니다. 바로 고1, 골든타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고3 수험생들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2024년 대입.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능과 내신의 균형,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영통지역 학교별 내신 성향, 그리고 현 고1 학생들의 솔직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상대평가라는 즉 등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다면 즐겁고 학습적으로도 자신감 있는 고등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결과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야 합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스케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꽤나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4번의 내신과 4번의 모의고사, 총 8번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내신, 수능, 내신, 수능의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학습과 멘탈이 중요합니다. 2024년 예상되는 대입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변화입니다. 비교과 축소, 자소서 완전 폐지, 수상 자율봉사 독서 미반영, 학교장 추천이 확대가 되어서 내신 대비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죠. 세계합 7등급으로 영어 1등급은 더욱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시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핫한 소식이었죠. 서울대에서 수능 내신 가산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말은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균형에 있어서도 수능 60대, 교과 40. 정리하자면 2024년 수능과 교과 평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다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과 내신 공부.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최선고등부와 함께하는 고1 커리큘럼입니다. 겨울방학 수능 10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방학 수능 4주,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4개월, 내신 8개월, 그리고 사이사이 폭탄 같은 수행평가. 4월 내신 전에 뛰어들기 전 지금부터라도 수능 대비는 시작되고 있어야 합니다. 최선고등부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관리하고 결과를 내는 고등 전문관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교등관에서 함께 시작하게 될 수능 공부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와 독해 영역을 포함한 총 45문항을 70분 동안 풀어내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영역을 아실 겁니다. 보통은 모의고사 한 세트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열심히 풀죠. 듣기를 제외하고는 45분 15가지 유형의 문항을 접하게 되는데 주제, 제목,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 모두 각기 다른 유형인데 어찌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풀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시간 낭비되지 않고 고3 수능까지 결과로 이어지려면 각 유형마다 필요한 스킬 및 접근법을 배워야 하고 확장된 논리력으로 실력을 다져나가는 고등 영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고등 영어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등 영어는 다릅니다. 겨울방학은 지금까지 배웠던 실력을 고등 영어로 난이도 업하는 시간, 감이 아닌 정확도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된 빈칸 추론 문항입니다. 빈칸에는 먹이가 풍부하다는 말이 필요하고 보기에 나온 먹이 박탈의 부족이라는 말이 추론될 수 있는 사고력이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보신 스케줄처럼 내신 전쟁은 총알을 바로바로 써야 하는 8개월이기 때문에 개념을 다진다거나 기본을 다시 돌려보고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비 고1에게 있어서 그 총알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겨울방학 포함한 3개월입니다. 요즘 영통 지역 내신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다 하여 봐주기식 내신이 아니라 오히려 불같은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대평가인 수능과 달리 내신 등급은 곧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300명을 기준으로 등수가 나눠지게 되죠. 1등급 12명, 2등급 33명, 기본 60명에 들어야 3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치열함은 2학년이 되면서 더욱 좁아지게 되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범위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면 중학교는 교과서가 주 시험 범위인 반면 고등학교는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부교재 및 기존 출제 모의고사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선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단어량과 출제 범위를 페이지 수로 단순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의 시험 준비가 3배 이상 학습량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뤄지는 어휘 및 문장 구조에 있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반면 고등학교는 한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각각의 의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학교 어법은 단순하고 짧은 개념 속 옳고 그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어법은 훨씬 복잡하고 긴 지문 안에서 어법의 구조를 파악해야만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어휘량과 긴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문장을 서술하는 능력이 있어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중등 서술이 단순히 주어진 단어의 배열을 요구한다면 고등학교 서술형은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자신만의 언어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은 채점자인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가 나뉠 수도 있고 특히 만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통지역 학교별 유형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A타입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모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혀있고 상위대학 진학률과 수능 성적 관리도 해줍니다. 경쟁 속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힘들어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동아리 활동 면접조차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내신 범위가 많지만 기본 3등급 정도가 되는 5, 60명의 학생들은 암기를 하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내신 등급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의 시험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3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B타입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신 부담감은 적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지죠. 하지만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조그만 실수에도 등급 변수가 많아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만점을 받아도 서술형 1, 2점 부분 점수에서 내신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 2, 3등급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만점을 받았다고 기뻐하던 학생들도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C타입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 내신 대비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100점이 15명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을 위해선 총 합산이 되는 4번의 시험 모두 긴장감을 놓칠 순 없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예고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도고부터 내신 성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수는 많지만 암기만으로는 1, 2등급을 뚫기 어렵고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각 지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반드시 주제, 제목을 스스로 짜임새 있게 영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확한 어법의 조건도 관건입니다. 보통 시험마다 난이도 강약 조절을 하지만 영도고는 꾸준하게 또 상으로 난이도가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1학기 초반부터 최대한 성적을 모아두는 게 유리한 학교입니다. 우리말 해석 없는 요약 영작, 기본 배점이 높아서 세문학만 틀려도 곧 80점대 중반이 됩니다. 최근 영도고 1컷은
91점이었습니다. 태장고는 작년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등급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학교로 분류되었지만 시험의 난이도도 내용도 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문 삽입을 집중적으로 추가하기 시작하였고 1등급 92점에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질 좋은 영어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학 평균이 40점이 될 정도로 전 과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선 적중 모의고사가 가장 잘 응용되는 학교이기도 해서 고1, 고2, 태장고 1등급 절반 이상이 최선 학생일 정도로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청명고 보시겠습니다. 청명고의 내신은 모의고사에서 80%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 1년 필수 모의고사를 가장 잘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시험마다 난이도는 약 강으로 조절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멘탈도 적절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위권들에게는 사소한 실수, 즉 서술형 부분 점수의 당락으로 98점, 99점 차이로 아쉽게 1등급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객관식 내용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영고는 영어 내신이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학교죠. 내신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1학기 50지문에서 2학기 100지문으로까지 급상승되는 학교입니다. 38문항을 5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속도과 스피드, 게다가 정확성까지 겸비, 부교재가 상당히 중요해서 암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간접 연계, 즉 외부 지문 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문의 내용도 과학,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두세 개 지문이 서로 혼합이 되어서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플 또는 어법 기본이 탄탄한 친구들이 유일한 학교 시험입니다. 과두제를 사용한 지문 변형과 배경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데 100개 지문 이상이지만 학교에서 전체 수업을 해주지 않고 나머진 알아서 해야 합니다. 난이도 상상상 하지만 1컷은 96, 1등급이 유보되기도 하는 특목고 이상으로 영어 실력 탄탄한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원고입니다. 수원고 하면 범위가 엄청나다. 다양한 등급대의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내신 대비는 자비가 없습니다. 기본 40지문 정도로 절대적으로 통암기가 되어져야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1, 2등급 해당되는 기본 30명 정도의 학생들은 모두 암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원고는 1학기 암기 틀을 곧장 잡아야 앞으로 3년이 편한 학교입니다. 남고다운 치열함이 있어서 매 시험마다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암기 좌절 때문에 슬럼프가 오기도 해서 멘탈 관리가 중요한 학교이고 요즘 수학이 가장 어렵다고 정평난 학교입니다. 참고로 수원고 영어 전교 1등은 매년 최선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유신고는 또 다른 매력의 약간은 자유분방한 난고이지만 서울대를 보내는 유신고만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죠. 지문의 수는 많지 않으나 유신고 유일한 타겟 단어장이 독보적입니다. 매 시험마다 500개 정도 되는 단어를 암기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해한 주제를 가진 창의력 영자 신문이 출제되고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서천고는 1, 2학기 평균 30개 지문으로 영어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후 범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도 본문 암기를 충실하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 시 학생들끼리 팀워크와 화합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나서 서로가 수업하고 싶어하는 사랑받는 학교입니다. 신갈고입니다. 급식이 전국적으로 맛있기로 소문난 신갈고는 올해부터 내신 난이도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학교였는데 매 시험마다 외부 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고3 모의고사, 공무원 기출 등에서 편집된 지문을 출제해서 전교에서 100점이 3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 학생이 있습니다. 활발한 학생회로 유명한 효원고 역시 단합이 대단한 학교입니다. 올 한 해 3번의 내신 동안 100점이 13명 정도 나올 정도로 변별력이 없어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문 범위가 2배가 되었고 시험 2주 전까지는 정확한 범위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등 점수가 많아서 갑작스럽게 불같은 난이도를 예고하는 학교입니다. 흥덕고입니다. 수행평가가 많기로 소문난 흥덕고는 지문의 양이 매우 적고 최선에만 100점이 8명씩 나오는 학교입니다. 학습력이 좋은 전교권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 본문 암기와 가이드만 잘 따라도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등급 4%의 문턱은 매우 어렵고 좁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지금부터 잡혀 있어야 하고 겨울방학부터 총 3개월 골든타임, 예비 고1 학생들은 어법, 어휘, 그리고 수능 공부에 주력하여 최대한 영어 실력을 쌓아 총알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의 시험 유형은 매년 바뀌고 있어서 실제 동일한 자료나 방법이 그리 크게 통하지 않습니다. 매 시험마다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료 업데이트는 필수적입니다. 선생님의 수와 규모가 큰 학원일수록 전문성이 뚜렷하고 최상의 자료가 보장됩니다. 영통고등부는 학교별 전문 담임제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시험의 적중 코드를 직접 손필기하고 매주 적중 모의고사로 성적 관리를 하면서 성적의 상승 곡선을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레벨별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관리를 통해서 취약 유형을 온오프로 밀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방학 수업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공부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입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우리 아이들 멘탈까지 관리하는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고등학교 골든타임,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을 최선에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고등학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DYB 고등부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전기, 세마고등학교 이예림, 창현고등학교 이현은, 유신고등학교 방준모입니다. 우리 학교 분위기에 대해 얘기해볼까? 우선 유신고는 남학생들만 있어서 친화력이 있을 것 같다는 편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낯을 많이 가려. 하지만 친해지면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친구가 많이 생기기 좋은 학교이고 상위권 친구들도 많아서 공부 분위기도 잘 조성되어 있고 대회가 많기 때문에 경쟁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어. 수원고등학교는 남자들만 있어서 친화력이 좋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많아서 생기부를 채울 그 여건이 많고 그리고 쉬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다 진지해져서 공부를 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 창현고등학교는 남녀 분반이라서 여자애들끼리 더 돈독한 것 같고 또 여자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반에서 빵빵 터질 때가 많아. 또 시험 기간이나 수행평가 기간에는 다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다 같이 잘 되려는 생각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 세마고등학교는 남녀 분반으로 되어 있어서 밤마다 단합이 굉장히 잘 되고 연교시랑 야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 서로 열심히 하려는 게 강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학교 시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먼저 세마고등학교는 201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교실도 새 거고 건물 자체가 새 거야. 그리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테마로 한 과학실이 하나씩 다 마련되어 있고 기숙사가 6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이용하기 좋아. 창현고등학교는 일단 운동장이 제일 자랑거리인데 운동장이 넓고 잔디밭이라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자주 뛰어나가서 놀고 또 남자애들도 축구하는 걸 자주 구경하기도 해. 또 굉장히 학교에 비밀 통로 같은 곳들이 많아서 애들이 그런 거 이용해서 자주 놀기도 해. 우리 학교는 세마고와는 다르게 1974년에 지어져서 외벽은 정말 낡았지만 그 속은 정말 깨끗해. 학교가 돈이 많아서 화장실도 전부 다 바꿔줬고 급식실도 새 거야. 그리고 매점도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고 운동장도 인조잔디여서 축구하기도 정말 편해. 그리고 야구부용 헬스장이랑 기숙사도 있고. 유신고는 그거밖에 없니? 수원고는 100년 전에 지어지기 했어도 인조잔디 운동장에 농구장 7개에 매점에 3층짜리 급식실에 그리고 화학실, 물리실, 지학실, 생명실이 있고 그 강당이 넓어서 너네가 축제 같은 날에 되게 즐기기 좋은 환경이 돼 있어. 우리 학교 급식 얘기부터 할게. 우리 학교 일단 영양사 선생님한테 메뉴 건의를 해드리면 거의 무조건 추천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급식도 정말 맛있어서 월화수목금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 상영관은 일단 급식실이 멀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맛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급식 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서 굉장히 급식 그 식단도 화려해지고 또 맛있어졌어. 세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간식을 쉽게 먹을 수 있고,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매 끼마다 후식이 잘 나와. 수원고등학교는 일단 수요일은 수다날이라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해서 맛있는 거를 주는데 일주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그래서 먹기가 좋고. 다음으로는 각자 학교 내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일단 창영고는 영어 내신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 그만큼 또 부가 지문도 많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부가 지문들 설명해 주시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영어는 시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이기도 하고 지문을 공부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최선에서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총정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 우선 유신고등학교는 올해부터 내신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는 영자신문이 새롭게 시험 범위에 추가되었기 때문이야. 영자신문에는 전문 용어도 많고 그 길이도 꽤 길어서 내용일치로 나왔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서 영자신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전문 용어를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독해력을 좀 더 길렀으면 해. 그리고 타겟이라는 영단어 시험도 존재하는데 그 영단어 시험은 해서너학원에서 잘 챙겨주니까 걱정 없이 가도 될 것 같아. 수원고등학교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범위가 많아서인데 우리 학교는 그 본문 3개 정도에 올림 코스 한 6개 그리고 모의고사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배울 게 더 많고 그래서 너네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려운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세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어가 어렵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영어를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동탄국제고 등에서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어려워졌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평균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 선생님들과 함께 맞춰나가서 하다 보면 그 범위들도 다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어. 그럼 다른 학교 내신은 어때? 일단 우리 학교는 등급 컷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고 또 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탄탄해서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도 상위권 친구들이 위에서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은 물론 응용 문제도 많지만 이게 지엽적인 지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세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평균이 차이가 심한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0점대이기 때문에 80점대만 나오면 1등급이 뜨는 그런 시험이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0점이어서 한 개를 틀려도 배점에 따라 등급이 나뉠 정도로 등급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우선 유신고등학교 올해가 국어가 바뀜에 따라서 국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어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를 도입함과 동시에 온라인 클래스는 다시 볼 수 있다는 이점하에 국어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내년에 유신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온라인 클래스를 꼭 열심히 보길 권하고, 과학은 은근히 쉽게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등급컷도 정말 높은데 95점을 맞아도 2등급이 뜨는 경우가 대다수고, 과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그냥 혼자서 독학하는 걸 추천해. 수원고등학교 하면 수학인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 학기 중에는 개념을 진짜 절대 못 나가고 무조건 그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무조건 다 끝내놔야 돼.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 좀 블랙라벨이나 좀 그런 어려운 것들만 풀면은 수학은 잡아서 수학만 잡는다면 다른 과목은 좀 쉽게 느껴질 거야. 고1 들어오기 전에 꼭 준비했으면 하는 건 일단은 누구든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국영수를 가장 강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최선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더 많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1학년 때 하는 내용을 위주로 심화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3 시리즈나 마더텅처럼 기출을 풀어보는 걸 추천해.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통합과학을 혼자 독학해보는 걸 추천해. 유신고 수행은 일주일에 몰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다른 국어를 제외한 수행들은 웬만하면 한 번 교과서를 보거나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안내문에 따라서 공부를 착실히 하면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국어는 가사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까다로운 수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는 조금 힘든 부분이야. 우리 학교 수행은 내신이 어려운 거와 달리 굉장히 쉬운 편인데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인데 영어는
스스로 영작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생기부를 굉장히 잘 써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도 수시로 생기부 쓸 사람들은 보고서를 내라고 하시고 또 리로스쿨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자주 그런 보고서들을 올리곤 하는데 그런 보고서들이나 그 느낀 점 그런 거 올리는 활동들을 충분히 하면 생기부는 잘 채울 수 있을 거야. 수원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은 수원고등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해도 버스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난 지하철을 추천하는데 너네 집 앞에 만약에 지하철이 없으면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선택할 때 너네가 좀 조심해야 돼. 세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게 좋아. 성적을 잘 받아서 이 지역을 성적을 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꼭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자면 지금 자기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꼭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일단 창현고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편이라서 오게 된다면 학교 생활을 매일매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학교 선택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나는 자기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거나 하는 성향과는 달리 자기가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 자기가 최고점에 있을 때 상위권에 있을 때 더 자극을 받는지 그런 점을 더 고려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어. 창원고에 같이 와서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 일단 우리 학교는 경쟁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공부를 어정쩡하게 잘한다 하면 오지 않는 걸 추천해. 그리고 정말 공부를 잘할 거라는 자신감에 차이는 친구들만 오길 추천하고 혹시 중학교 때 지각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안 오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를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길어.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신고등학교를 오는 후배들에게 혹시 학교에서 나를 마주치면 내가 매점 사줄 테니까 나를 보면 최선 어학원 영상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매점 사줄게. 너네가 만약에 수원고로 오잖아? 그럼 내가 무조건 매점 하나씩 사줄게. 그러니까 꼭 와. 이야 안녕. 나는 흥덕고 송수민. 나는 서천고 윤세인. 나는 태정고 김여환이야. 그럼 먼저 우리 중학교 3학년 그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볼까? 그럴까? 일단 나는 먼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특히 한 2권 정도 열심히 꼭 공부를 했어. 특히 그 책은 마땡하고 그 강한 아이 그 친구를 위주로 공부를 했어. 너는? 나는 국어 공부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아침마다 그 아침마다 국어 문제집을 비문학 3개, 문학 3개, 그리고 문법 개념 공부 위주로 국어 실력을 탄탄히 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영어를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복습이랑 단어 암기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했고 단어 암기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려고 최대한 했던 것 같아. 너는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어땠어? 난 딱 올라오자마자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 확실히 뭔가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더라고. 그리고 나는 서천고가 약간 공부하려는 분위기보다는 놀려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흔들리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때 딱 마음가짐 잡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성적이 더 기대보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난 학교 처음 갔을 때 쉬는 시간에 반 애들이 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놀고 있어. 내신관리비법 얘기해볼까? 일단 영어는 최선을 믿고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일단 암기 과목을 말하자면 나는 노트에다 먼저 정리를 해두고 그걸 다 암기를 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 그 암기한 내용을 직접 적으면서 그렇게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하면 암기가 잘 되더라고. 너네는 어떻게 했어? 나는 일단 서천고는 깊은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은 시험에 대한 힌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필기해 뒀다가 교과서를 펴놓고 그 내용을 필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나는 우리 학교 시험이 되게 쉽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봐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다양한 보기들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래서 한 과목당 한 6개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학교에 대해 좀 자랑 좀 해볼까? 그래?
너는 일단 우리 학교는 잘하면 운동장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래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 일단 우리 학교는 보다시피 이 교복은 드림아이 2에서 나온 교복이야. 이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교복이 정말 예쁘고 학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라 시설도 정말 많고 하지만 급식은 맛없다는 점, 매점은 있다고 들었겠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학여행이 없다는 점. 우리 학교는 일단 운동장이 잔디야. 인조 잔디고 그래서 좋고 매점 소시지 빵이 맛있어. 꼭 먹어봐. 그리고 나서 우리는 1학년, 2학년 둘 다 여행 같은 게 가는 게 있는데 특히 2학년은 직접 자기가 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직접 예산까지 짜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와줘 얘들아. 우리 학교 너무 비난만 한 것 같아서 얘기할게. 우리 학교가 활동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문이나 과학 캠프 등 자치적으로 학생들 주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채우고 싶다 하면은 서천고에 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서로 생기부 체육 프로그램 하나씩 얘기해볼까? 그럴까? 우리 학교는 일단 트랩스라고 해서 과학 체험 활동을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아마 다른 학교에는 없고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일 거야. 그래서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면 아마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에는 인문사회 탐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를 적으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직접 다른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깊게 배우는 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우리 학교는 생기부 하면은 동아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학교 동아리는 굉장히 정말 수가 많고 자율 동아리하고 창체 동아리, 창체 동아리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자율 동아리는 자기가 만들고 싶거나 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 수가 있어. 근데 이 동아리 수가 굉장히 많고 진로와 연관해서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자신의 관심에 맞는 거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든 동아리는 나이팅게일이라는 동아리인데 의학하고 의학 관련 동아리거든.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고 재밌어서 만약 흥덕고에 오게 된다면 꼭 우리 동아리 와줘. 그리고 우리 학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서 과학 관련 대회나 이런 게 정말 많아. 그래서 그런 이과 계열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급식은 맛이 없어. 매장도 없고 급식은 맛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학교도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학습부 차장이거든. 학생회가 다른 학교보다 예산도 많고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싶거나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다면 꼭 내년에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도 또 학생 자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달마다 행사를 열거든. 근데 그 행사가 학년부에서든 학생회에서든 꼭 열거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산은 마음껏 써도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학교 와서 너네들이 하고 싶은 꿈을 꼭 펼쳐봤으면 좋겠어. 나 정말 마지막. 우리 학교 학생회에는 그 잠바가 있거든. 근데 이 잠바에 서천고에 S가 써있어. 뭘 떠올릴까? 바로 서울대지. 우리가 마치 서울대 학생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멋진 잠바를 입어볼 수 있어. 나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미안해. 퇴장고를 건너지.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회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매주 톡방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학교도 자치는 정말 잘 되고 있어. 일단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치우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런 거에 또 힘을 쓰고 공부에도 또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기가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친구 관계, 너무 이걸 힘을 쏟지 말고 적당히 힘을 쏟으면서 공부하고 친구하고 함께 이게 우정과 사랑을 마치 병행을 하듯이 파이팅! 그리고 나는 혹시 세특에 좋은 내용 잘 쓰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어색해해서 발표할 사람 했는데 아무도 안 들 때 자신 있게 손을 먼저 딱 들어주는 그런 센스, 그런 선생님의 눈에 딱 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중학교 때는 아니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너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셔. 되게 많이 알고 계셔서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예쁜 학생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맞아. 우리 학교가 또 수행평가가 많기로 유명한데 이게 올해 좀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아마 내년 되면 다시 쭉 늘어날 거거든. 근데 이게 수행평가가 안 중요한 뭐 기술이나 가정이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열심히 챙겨서 하면은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뭐든지 열심히 라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여름방학 때 우리 여름방학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막 내 실력을 늘릴 거다, 나는 막 갑자기 전교 1등을 할 거다, 그런 욕심보다는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저번 시험에 어떻게 내가 했길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을까 등의 분석, 보충 기간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다르게 2학년, 3학년 때 탐구 과목을 4가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과를 가도 사회 과목을 항상 하나를 더 해야 돼서 이 점 꼭 염두하고 올 거면은 제대로 준비하고 오길 바래.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 그럴까? 일단 나는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엄청 크게 달라진 건 없어. 그래도 그 마음가짐 하나는 갖고 왔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놀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진짜 공부하자. 공부가 내 삶이다 라는 생각으로 왔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중3 때까지 공부한 게 막 고1 때 영향을 미치냐? 사실 그건 아니야. 정말 겨울방학 때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정말 최고의 기회야. 그때 놓치지 말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의 점수가 최고가 나오는 것보단 항상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노력한 만큼은 항상 보답이 있기 마련이야. 정말 너가 한 만큼 그대로 점수로 나타나니까 네가 하는 거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과정이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솔직히 성적도 토목고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고반 학생들한테는 특히 과정이 어떻게 자신이 노력을 했는지랑 보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결과 중심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매겨지다 보니까 그 노력이 수치로 매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청명고는 교과서만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교과서만 몇 번 보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실력이 좀 그대로 만나. 수업을 잘 듣고 거기서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 맞아. 1등급, 2등급 안에 문턱이 되고 뭐 특히 영어, 국어 같은 경우에도 어렵기로 많이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문제들이 되게 정확도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영덕 대신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 공부하면 괜찮게 나오는데 과학이나 물리 좀 공부하면 좋겠다.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이제 그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음식을 급식 아주머니께서 보시고 그걸 매달에 한 3번씩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넣어주시고 내년 말에 급식실이 생겨요. 학교가 생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학생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격려해주고 이제 경쟁률이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학생에 들어가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선배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약간 인맥 쌓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직접 이렇게 학교 일에 참여를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서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서부 활동에서는 매년에 1학년 학생들한테 줄 도서 활동지 같은 거를 직접 편집이랑 작성, 수정해서 생기부에 들어가도록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는 소규모로 한 2명끼리로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심화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믿고 계속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부족한 약점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면은 멘탈 관리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최선이 겨울방학에 문법을 정확하게 잡아주거든요. 문법을 최선 다니면서 딱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최선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만을 강요하지 않아요.
교복이 예쁘고요. 내신작이 진짜 쉬워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그 방향을 영도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생기부를 채워나가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은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 보면 애들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죠? 개콘이 왜 망했는지. 여기 다니면 1등도 가능. 진짜 영어 공부법을 알려주는 학원. 저희는 전교 1등도 가능. 서술형 대비 완전 대박. 지바 안녕. 내년에 고등학교에서 만나자. 안녕.